여러분, 우리나라 대입 한도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상위권 대학 바로 연세대학교가 정말 파격적인 입시안을 발표했거든요. 2026년부터 적용될 이 새로운 규칙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유리해지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건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험생입니다. 정말 어려운 과학 과목, 예를 들어 물리2 같은 걸 밤새워 공부해서 겨우 상위권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친구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알려진 사회 과목을 선택해서 비슷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두 점수를 똑같이 취급하는 게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연세대의 새로운 제도가 바로 이 묵직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공정성에 대한 질문이죠. 자, 연세대가 내놓은 답은 이겁니다. 2026학년도부터는요, 과학탐구던 사회탐구던 과목의 종류나 난이도에 상관없이 점수를 하나의 표, 단일 통합점수표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시도는요, 우리나라 최상위권 대학 중에서는 연세대가 처음이라 정말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새로운 점수 방식, 이 통합점수표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표예요. 학생이 수능에서 받은 100분위 1을 연세대가 자체적으로 만든 변환 표준 점수로 바꿔주는 건데요. 100분위 100점이면 70.12점, 99점이면 69.13점 이런 식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물리2를 공부해서 이 100분위를 받았든 생활과 윤리를 공부해서 받았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보는 거죠. 100분위 숫자만 보고 똑같은 점수를 줘버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변환 표준 점수?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점수 환율 같은 거예요. 과목마다 어렵고 쉽고 또 시험 본 친구들 수준도 다 다르잖아요. 이걸 그냥 단순 비교하면 불공평하니까 대학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싹 다 다시 계산해서 공평한 저울 위에 올려놓는 거죠. 원래 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건요, 사실 불공정을 막으려고 만든 장치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엄청 어려운 과목에서 99%를 받은 거랑 비교적 쉬운 과목에서 99%를 받은 게 똑같은 가치일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학탐구용, 사회탐구용 점수표를 아예 따로 만들어서 썼어요. 어려운 길을 택한 학생들이 바보가 되지 않게, 손해보지 않게 보호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연세대가 이 두 개의 저울을 그냥 하나로 합쳐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터져 나올까요? 이제 본격적인 논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 사탐런이라는 신조어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탐구를 런한다, 도망친다는 뜻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과 공부를 하던 학생들까지 과탐은 너무 힘들어. 차라리 사탐 봐서 점수 쉽게 따자 하고 사회탐구로 몰려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기현상이 문제의 불씨가 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왼쪽이 과학탐구, 과탐이에요. 공부할 양은 거의 산더미죠. 그리고 최상위권, 정말 괴물 같은 친구들이 여기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반면에 오른쪽 사회탐구, 사탐은요, 상대적으로 공부 부담도 적고 아까 말씀드린 사탐런 때문에 최상위권 경쟁이 좀 묽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명확하죠. 과탐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사탐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두고 한 입시 전문가는 정말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건 그냥 과목별 난이도나 학생들 수준 차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다. 결국 학생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학이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는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고 말이죠. 결국 가장 힘든 길을 묵묵히 걸어온 과학탐구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물론 연세대도 이런 비판을 예상 못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나름의 보완책이라는 걸 내놓긴 했습니다. 그 해결책이라는 게 바로 이 3%입니다. 가산점을 주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과학탐구 시험을 봤다? 그럼 최종 점수에 3%를 더 얹어주는 식이죠. 물론 반대로 인문계열 학생이 사회탐구를 봤을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아주 냉정합니다. 이 3% 가산점,
이거 사실상 의미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깃털 하나 올려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거죠. 이 3%로는 과학 탐구를 선택해서 보는 불리함을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모두를 똑같이 대하겠다는 통합이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겉으로 보이는 숫자를 똑같이 맞추는 게 진짜 공정한 걸까요? 아니면 그 숫자에 담긴 노력의 무게를 다르게 인정해 주는 게 진짜 공정한 걸까요? 연세대의 이번 결정이 던진 묵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